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별히 훌륭한 구석도 없고 외모도 아름답지 않고 성격도 특별히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 완전히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찾아내고 주시하는 것이다. 지성에 대하여. 본능이라는 지성이 생명을 구한다.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져 끝내 죽고 만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나흘 만에 당뇨병과 다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다. 잠을 전혀 자지 않으면 사흘째부터 환각을 보게 되고 이윽고 죽음에 이른다. 지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 지성은 그런 의미에서 편리한 도구와 같다. 그리고 본능. 우리는 본능을 충동적인 것, 야만적인 것이라 치부해버리기 일쑤지만 본능은 분명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작용을 한다. 중대한 구제의 지능으로 누구나 갖추고 있는 것이 본능이다. 그렇기에 본능이야말로 지성의 정점에 선 가장 지성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질을 파악하라. 광천이 샘솟는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콸콸 넘쳐 흐르듯이 용솟 숨치는 광천, 끝없이 흘러나오는 광천, 똑똑 방울져 나오는 광천. 광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의 양으로 그 풍요로움을 판단한다. 그러나 광천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물의 양이 아닌 함유 성분으로 광천의 좋고 나쁨과 질을 판단한다. 후자의 사람은 다른 일에 관해서도 겉으로 보이는 양의 크기나 압도적인 박력에 현혹되지 않는다. 무엇이 인간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근본인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점을 바꿔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인간으로서의 윤리란 어떤 것인가? 이 같은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정반대가 될 만큼 달라진다. 고대에는 전통적 관습이나 습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행동을 비행이라 여겼다. 또한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 신분을 초월한 평등, 예측할 수 없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악이었다. 완전히 평범해 보이는 현대의 행동이나 사고의 대부분도 고대인의 눈으로 보면 악이다. 시점을 바꾼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상대나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이 시점의 변화는 아니다. 옛 시대의 것을 되새겨보는 것도 시점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인간적인 선과 악. 악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도 창피를 안겨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얻는 자유란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해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학업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토대가 된다. 주어진 임무나 약속을 잘 이해하고 꾸준히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해력과 기억력이 필요하다. 이해력과 기억력은 단련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성의 일부다. 또한 상대에 대하여 혹은 멀리 있는 누군가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 또한 훌륭한 지성의 일부다.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성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지식이 없는 지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 보이는 지금의 공부 하나하나가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진리의 논거.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정열의 온도로 가늠하지 마라. 정열이 보다 크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통이 어디보다 길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는 논거 또한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역사를 위조하기도 하므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최악의 독자. 책을 읽은 뒤 최악의 독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최악의 독자라는 것은 약탈을 일삼는 도적과 같다. 결국 그들은 무엇인가 감나가는 것은 없는지 혈안이 되어 책의 이곳저곳을 적당히 훑다가 이윽고 책 속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것, 지금 자신이 써먹을 수 있는 것, 도움이 될 법한 도구를 끄집어내어 훔친다.
그리고 그들이 훔친 것만을, 어렴풋이 이해한 것만을 마치 그 책의 모든 내용인 양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삼가지 않는다. 결국 그 책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물론 그 책 전체와 저자를 더럽힌다. 읽어야 할 책.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읽기 전과 읽은 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책. 우리들을 이 세상의 저편으로 데려다주는 책.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듯 느껴지는 책.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선사하는 책. 사랑과 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점을 안겨주는 책. 시설과 도구는 문화를 낳지 못한다. 극장이나 미술관처럼 거대하고 훌륭한 시설을 끊임없이 만든다고 하여 보다 큰 문화가 속속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도구나 기술을 다채롭게 갖출수록 풍요로운 문화의 조건과 기초가 쌓이는 것도 아니다. 문화를 낳는 것은 마음이다. 그런데 현대 관료나 상인은 서로 손을 맞잡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단이라 불리는 것을 꺼내들며 오히려 문화를 괴멸시킬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비록 지금 시대가 이러하지만 문화의 본질이 사물과 수단이라 여기는 사고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강하게 저항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고전을 읽는 이유. 대부분의 독서는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특히 고전은 자양분으로 충만해 있다. 옛 서적을 읽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서 멀리 날아갈 수 있으며 완전히 낯선 외국의 세계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뒤 다시 현실을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현대의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선명히 보인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점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현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낄 때 읽는 고전은 지성의 고향의 특효약이다. 진정한 교육자는 당신을 해방시킨다.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교사가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실일까? 무엇을 배울 것이라 기대하는가? 어떤 방식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가? 교사나 학교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일까? 진정한 교육자란 경력이나 실적에 의해서 가늠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진정한 교육자란 당신을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이다. 당신이 생동감에 넘쳐 자유롭고 활발하게 본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요. 당신의 학교다. 번영의 단초. 고대 그리스가 그토록 고도의 문화를 유지하고 오랜 세월을 거치며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의 문화와 교양을 골고루 흡수한 뒤 한층 더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그 토대는 풍부한 학습이었다. 모방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와 교양을 쌓기 위해 외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양분으로 삼은 학습이었다. 그것은 지금의 시대에도 통하는 것이다. 빈틈없는 이윤 추구의 경제활동만이 번영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니다. 일의 완성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라. 재능이나 기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도 이를 완성시킬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시간을 믿고 완성을 기다리지 못한다. 자신이 손만 대면 무슨 일이든 완성된다고 믿는다. 그 때문에 언제나 어정쩡한 결과로 끝나버린다. 업무 수행에서도 작품 제작에서도 차분히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히 대처한다고 해서 보다 빨리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완성하는 데에는 재능과 기량보다도 시간에 의한 숙성을 믿으며 끊임없이 걸어가는 인내의 기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상으로 가는 지름길을 파악하라. 어떤 이상을 단지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은 어떻게 해서든 이상을 향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머물게 된다. 이상이라는 것을 멀리 있는 별처럼 자신과 상관없는 듯 멀거니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상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지리멸렬한 삶을 살게 된다.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배우고 지식을 쌓고 지식을 다시 교양과 지혜로 넓혀가는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전보다 한층 더 흥미로워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그 사람은 평범한 것에서 교훈이나 단서를 간단히 찾아내고 사고의 틈새를 메울 그 무언가를 발견한다. 결국 그의 나날은 수수께끼 풀이와 진배 없는 지식의 획득의 재미로 채색되고 의미 있는 충만함으로 채워진다. 그에게 세계는 마치 식물학자가 정글 속에 있는 것처럼 흥미롭기 그지없는 탐험의 대상이다. 매일이 발견과 탐색으로 가득하기에 지루할 틈이 없다. 너무 힘주지 마라. 자신이 가진 힘의 4분의 3 정도의 힘으로 작품이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기울여 완성한 것은 왠지 모르게 보는 이에게 고통스러운 인상을 주고 긴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종의 불쾌감과 혼탁한 흥분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거기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의 불쾌감이 어딘가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분의 3 정도의 힘으로 완성한 것은 어딘지 모르게 느긋한 여유가 느껴지는 넉넉한 작품이 된다. 그것은 일종의 안심과 건전함을 선사하는 쾌적한 인상의 작품이다. 결국 많은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완성된다.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다면, 무엇인가의 프로페셔널이 되려고 한다면 미연에 극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성급함, 조급함, 안가품을 포함한 복수욕, 정욕이라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배척하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게 된 후에 비로소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것들이 범람하는 강물처럼 거칠어진 마음이 되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뒷정리를 잊지 마라. 건축가의 도덕이란 집을 짓고 난 뒤 터전을 깔끔히 치우는 것이다. 원예가의 도덕은 나뭇가지를 자른 뒤 떨어진 가지와 잎을 청소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뒷정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착수한 일이 끝나고 비로소 완성을 거둔다. 추구하는 것은 이곳에 있다. 당신이 서 있는 장소를 깊이 파고들어라. 샘은 당신의 발 아래에 있다. 이곳이 아닌 어느 먼 장소에 알지 못하는 이국의 땅에 자신이 찾는 것,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많다. 실은 자신이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던 발 아래이기에 끝없이 깊은 샘이 자리하고 있다. 추구하는 것이 묻혀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보물이 잠들어 있다. 가장 짧은 길은 현실이 가르쳐준다. 수학에서 가장 짧은 길을 출발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잇는 길이라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가장 짧은 길은 그렇지 않다. 옛날 뱃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가장 알맞게 불어오는 바람이 돛을 활짝 부풀려 이끄는 항로가 목적지를 향한 최단거리라고. 이것이야말로 실제로 일을 해낼 경우에 통용되는 가장 짧은 길에 관한 이론이다. 일은 머리로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현실의 그 무엇이 먼 길을 가장 짧은 길로 만들어준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전에 알 수 없으며 현실에 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 물러서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 모네가 그린 전묘화는 가까이서 보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멀찌감치 물러서서 감상한 후에야 비로소 거기에 그려진 대상의 윤곽을 알 수 있다. 어떤 일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과도 같다. 가까이에 있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또렷이 보인다. 소용돌이를 구성하는 축이 무엇인지 확연히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킨다. 사상가라 불리는 사람은 우선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일에서 굵직한 틀이 되는 것을 끄집어내어 단순화하고 어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자신의 철학을 가지지 마라. 일반적으로 철학을 가진다고 말할 경우 어느 정도 굳어진 태도와 의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획일하도록 만든다. 그런 철학을 갖기보다는 때때마다 인생이 들려주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이 낫다. 그 편이 일이나 생활의 본질을 명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철학하는 것이다. 당신의 정신은 어느 수준인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의 정신은 각각의 발달 단계에 있어 지향하는 가치 목표가 다르다. 결국 자신이 가장 고귀한 덕이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단계가 결정된다.
정신의 제1단계에서는 덕 가운데 용기가 가장 고귀하게 여겨진다. 정신의 제2단계에서는 덕 가운데 정의가 가장 고귀하게 여겨진다. 정신의 제3단계에서는 절제가 가장 고귀하다고 여겨지며 마지막 제4단계가 되면 지혜를 최고의 덕으로 인식하는 정신 수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금 당신의 정신은 어느 단계에 도달해 있는가? 차분히 자문해 보기 바란다. 현명함을 자랑 삼아 보일 필요는 없다. 자신의 현명함을 서툴게 드러내면 머지않아 언젠가는 유형무형의 반발과 저항을 겪게 된다. 좋은 것이나 기쁜 것,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진정 현명한 것이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보이고 때로는 함께 흥분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두드러지기 쉬운 현명함을 자연스럽게 감출 수 있고 현명한 사람이 가진